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가 미주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해 이념과 종교를 넘어 동포사회의 화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 주최로 미주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개최된 포럼은 김덕용 전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 등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미주 사회의 화합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동포 사회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를 통틀어서 참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라는. 미나협은 이번 포럼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둘로 갈라진 미주 한인들의 민심이 화합하여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화합을 기치를 걸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미주 동포 사회에 이것이 전파가 되고 또 국내에도 말하자면은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또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 종교의 대표자들은 미주 한인들이 이념과 종교를 넘어 화합을 이루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목적을 공유해야만. 그래서 우판이 좌판이가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일치하고 화해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에 진정으로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 미나협은 1998년 한국에서 창립된 민족화해협력단체로 국민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단체로 이뤄진 상설협의체입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주 소기업 재정 지원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정부 규정에 맞추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일과 세탁업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시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뉴욕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들에게 환경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 환경국 이 요구하는 환경보호시설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네일업소들은 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그동안 중량 속이기 등으로 도매시장에 횡포를 겪어야 했던 한인 소매상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180일 이후 발효됩니다. 다카 프로그램 존속 위기 속에 수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8년 조건부 영주권이 가능한 새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일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레엄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2017 드림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과 기록이 없으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경우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8년 이내에 2년 이상의 대학 재학 또는 군복무, 3년 이상
이상의 취업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 드림법안은 신청자 입국 시기를 16세에서 17세 생일까지로 1년 확대했고 지속 거주 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은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렸습니다. 더빙과 그레엄 의원은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새 드림법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불체 청소년은 약 180만 명가량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반이민 성향의 주들에서 다카 프로그램 폐지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추방 위기에 놓인 다카 수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드림법안보다 포괄 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히려 탄핵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역사상 초유의 셀프 사면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 스캔들 연루자에게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물어봤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는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의 범죄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 가족을 사면한다 해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사면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에서 시신 8구와 부상자 30명이 발견돼 연방이민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사망자 2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샌안토니오 35번 고속도로변에 있는 월마트 종업원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한 트레일러에서 사람이 뛰쳐나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트레일러 뒤편에서 8명의 시신과 부상자 30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이민자 인신매매 조직이 관련된 범죄로 파악하고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상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하지만 17명이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냉방장치가 고장난 트레일러에 갇히면서 뜨거운 차량 속에서 견디지 못해 호흡 곤란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전혀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매너스 샌안토니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끔찍한 비극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밤 인신매매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샌안토니오 지역의 낮 기온은 38.3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IC 기록에 의하면 14년 전에도 텍사스 남부에서 멕시코 출신 미립국자 19명이 버려진 우유 수송 트레일러에 갇혀 집단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자가 7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올 가을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연 가구 수입을 늘려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까지 뉴욕주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에는 뉴욕 주립대 입학생 5만 1,000명, 뉴욕 시립대 입학생 2만 4,000명 등 총 7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뉴욕주 가정에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올 9월 학기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먼저 가구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1만 달러 이하 가정까지 가능하고 2019년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30학점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가족의 사망과 같이 특별한 상황으로 풀타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이고 장애인을 제외하고 일반 파타임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3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21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초범인 경우도 최소 3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는 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별에 따라서가 아닌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권을 보장해주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안에 의해 앞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학생증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로 표시할 수 있고 이름도 법적 이름이 아니어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은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연방 규정을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5성급 호텔이 미주 한인들에게 분양됩니다. 편리한 교통에 각종 시설까지 편의성을 완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뉴욕 플로싱 대동연회장과 뉴저지 포트리 풍림연회장에서 평창 라마다 호텔 분양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평창 용평 지역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 5성급 스위트 호텔로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은 금년 12월 달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이미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공식 숙박 호텔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해외에서 총 678개의 스위트급 객실을 분양 중이며 분양 시작 약 6개월 만에 50% 이상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평창 라마다 호텔은 일반 호텔보다 크고 복층형의 침실과 부엌을 갖춘 구조이며 1차 분양 기준 19평형은 21만 달러, 26평형은 32만 달러, 단독주택형 풀빌라는 약 59만 달러에 분양 중입니다. 네, 지금 평창 라마다 호텔은 저희가 지금 이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호텔 유닛을 분양을 받아서 1년에 15일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호텔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매달 렌트비를 받듯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올해 완공을 앞둔 KTX 대관령역과 평창 올림픽 주 경기장과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를 이용하면 인천공항에서 약 70분, 서울에서 약 50분이 소요되며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실내 수영장, 실내외 스파, 연회장, 글램핑장 등과 실내돔 승마장, 청소년 직업체육관, 양떼 목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폭리와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이 악덕 관행을 적극 단속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한 해 소비자보호국은 라이센스를 소지한 중고차 딜러를 집중 단속해 750건이 넘는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로렐리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중고차 딜러의 악덕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의 20%가량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중고차 총 판매가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워런티와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고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들 딜러들에게 추징금만 35만 달러, 벌금도 27만 7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퀸즈는 지난해 7월 이후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중고차 딜러 민원신고 1,200건 이상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고돼 중고차 관련 규정 위반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중고차 딜러 민원은 주로 설명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종용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과대 허위 광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중고차 딜러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수사 담당 전문가들이 핸드폰 번호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을 비롯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운전면허 번호, 재산세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등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 컨설팅 업체 제린 노브는 최근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들이 전자화되면서 핸드폰 번호와 연결된 다른 데이터들이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어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누구든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컨설팅 업체 제블린 스트래티지 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원 도용 범죄 건수는 16만여 건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LA 인근 서머록스 지역 주택가에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12시쯤 LA 인근 서머록스의 한 주택가에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은 4명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추락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1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은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적용됩니다. 21세 이상 담배 구입 허용주는 캘리포니아, 하와이주가 있으며 뉴저지주도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23일 오전 9시쯤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으며 승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공항소방국은 과열된 브레이크에 물을 뿌리는 등 긴급 조치하고 승객들은 버스를 이용해 터미널 C로 대피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일 옐로우 마라돌 파파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은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국적으로 47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이들은 모두 5월 중순에 메릴랜드산 파파야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구입한 파파야가 있으면 버릴 것을 당부했으며 레스토랑과 소매상에는 판매 중지를 경고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회사의 기사들도 앞으로 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0일 우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차량을 예약 호출할 때 팁을 줄 수 있는 옵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들은 손님들에게 최대 20%까지 기사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 스스로 팁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무덥지 않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